구독자님들, 기체 후 일향 만강하셨습니까? 널 위한 나의 경험입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으로 N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독자님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저의 경험을 영상과 글로써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리려고 널 위한 나의 경험이라는 채널로 활동 중입니다. 전기 자전거 배달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은 제 이전 영상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기 자전거 배달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다 모아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목차는 전기 자전거 관련 법령, 대부분 알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다소 지루할 수 있겠지만 전기 자전거 관련 법령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자전거 배달 관련 궁금증들을 제가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제가 모아봤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 자전거 관련 법령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전기 자전거란 제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찾아보실 수도 있게 제가 이렇게 관련 법령들을 다 이렇게 명시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번 궁금하시다 싶으시면은 종합법률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어서 갈게요. 전기 자전거란 자전거법 제2조 관련해서 페달이 달려있고 전동기에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하여야 된다. 그리고 시속이 25km 이하여야 되고 자전거 전체 중량은 30kg 미만이어야 한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요새 시중에 나온 전기 자전거는 다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전동 스쿠터가 있거든요. 전동 스쿠터. 이런 것들은 자전거 중량이 60kg 이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쿠터거든요. 대부분 한 60kg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기 자전거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개인형 이동 장치예요. 참고하세요.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파스 전기 자전거 운행 제한. 자전거법 제22조의 2다. 이제 파스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페달을 돌리잖아요. 그럼 이때 이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거를 파스 방식이라고 해요. 이 파스 방식의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랑 동급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면허가 없어도 돼요. 우리 어린애들 다 자전거 탈 때 면허 없이 타잖아요. 그것처럼 이 파스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 취급이다. 그래서 별도로 면허는 없어도 된다. 근데 이 자전거법 제22조의 2를 보면 이 전기 자전거는 만 13세 미만은 운행이 금지가 돼 있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자전거랑 취급은 동일하지만 만 14세부터 탈 수 있어요. 이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개인형 이동 장치. 요거는 이제 PM이라고 하거든요. Personal Mobility라고 해가지고요.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하는데 요거에 관련된 법은 도로교통법 제80조 운전면허와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 법령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스로틀이 달린 전기 자전거를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동기 취급이에요. 그러니까 원동기라고 하면 이제 스쿠터 있잖아요.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로틀이 달린 전기 자전거는 원동기 취급이고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한다. 꼭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자전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파스만 달린 자전거가 있고요. 파스랑 스로틀이 같이 달린 자전거가 있어요. 그래서 스로틀이 달리면 무조건 원동기 취급이고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된다를 기억하세요. 스로틀이 달려있으면 전기 자전거가 아니라 개인형 이동 장치다. PM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지금 이렇게 계속 설명하는 거에 이제 계속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전기 자전거 관련 법령은 제가 8번까지 했거든요.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전거 도로 이용하는 거. 이게 진짜 감론을박이 많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딱 정해 드릴게요. 자전거 도로 이용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쉽게 딱 말씀드리면요. 파스 자전거, 그리고 그냥 일반 자전거, 파스 플러스 스로틀 자전거. 이거는 뭐라고 했죠, 아까? PM이라고 했죠? 근데 이 PM 중에서도 파스 플러스 스로틀 자전거는 모두 자전거 도로가 이용이 가능해요. 근데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최대 시속이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하나여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게 이 개인형 이동장치, 스로틀이 달린 전기 자전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중에서 차체가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돼요. 그래서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뭐 전기 자전거 중에 이제 퀄리, Q3,
맥스 이런 거 보면은 파스도 있고 스로틀도 같이 달려 있거든요. 요거는 개인형 이동 장치예요. 근데 중량이 그런 것들이 27kg?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0kg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전동 스쿠터 있잖아요. 자, 전동 스쿠터는 이제 대부분 차체 중량이 30kg가 넘어요. 더 넘거든요. 대부분 뭐 한 5, 60kg 정도 하더라고요. 전동 스쿠터는. 그래서 전동 스쿠터는 자전거 도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전동 스쿠터 명심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전동 스쿠터로 배달을 하실 거면 자전거 도로는 못 하고요. 자전거 도로는 못 하고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타야 돼요. 근데 속도는 전동 스쿠터도 속도가 최대 시속 25km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속 25km 미만으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타야 되니까 아무래도 차들이 엄청 빵빵거리고 좀 위험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좀 안전하게 타고 싶으신 분들은 이 파스 스로틀 전기 자전거까지 구입을 하셔서 타시면 되겠고요. 근데 내가 사는 동네가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또 운행을 해도 뭐 차도 많이 없고 괜찮다. 그런 분들은 이제 전동 스쿠터도 할 수 있다. 근데 전동 스쿠터는 자전거 도로 이용이 불가능해요. 참고하세요. 자, 5번째 헬멧 착용 여부. 이것도 갑론을박이 많아가지고 제가 잘 찾아봤습니다. 자,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있고요.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 및 도로를 운전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한다. 이 인명보호장구가 뭐냐면 헬멧이에요. 이 헬멧을 착용하고 운영해야 된다라고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입니다. 법령상 의무라고 해요. 법령상 의무. 자, 근데 파스 자전거 있잖아요. 이 파스 자전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일반 자전거 취급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반 자전거 취급이라서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는 없어요.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는 없고요. 스로틀 자전거는 과태료가 4만원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이 자전거법 시행령 제13조에 이 내용이 있어요. 안전 요건에 부적합한 전기 자전거를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 시 과태료 50만원 이하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전 요건이 부적합한 전기 자전거를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했다. 그럼 과태료가 50만원 이하인데 지금 요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전거법 법률을 위반한 과태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명보호장구 착용하지 않은 이것도 자전거 법률 위반이죠. 그래서 이 시행령 제13조에 자 요렇게 보시면 이 전기 자전거를 타면서 내가 위반을 한 거는 과태료가 실제 부과금액이 4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파스 자전거는 그냥 일반 자전거 취급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법령상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게 의무이지만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법률에. 이 일반 자전거가 법률을 위반했을 때 미착용 과태료가 없어요. 근데 전기 자전거는 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4만원이 있다. 그래서 헬멧을 안 쓰면 과태료가 4만원이에요. 근데 이게 과태료도 4만원 그냥 딱 때리지 않고 이거의 절반인 2만원? 뭐 요렇게 하더라고요. 참고하세요. 자, 7번째 횡단보도 통행입니다. 요것도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 영상에 보면은 제가 이거는 캡처는 안 했는데 뭐 자전거는 무조건 횡단보도에서 끌바 해야 된다.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도로교통법 제15조의 2 이 세 개의 항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 탄 사람은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돼요. 자, 근데 또 예외의 조항이 또 생겼습니다. 제15조의 2를 보면요.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를 탄 상태로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진을 보면요. 이게 자전거 횡단도거든요. 이게.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게 자전거 횡단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이렇게 플러스 자전거 횡단도가 그려져 있는 도로들 있잖아요. 자, 이런 자전거 횡단도에서는 자전거를 탄 상태로 지나가도 돼요. 지나가도 된다. 자전거를 탄 상태로. 근데 횡단보도가 이거는 없고 요것만 있다. 그러면은 내려서 끌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자전거 횡단도가 뭐 요렇게 흰색 바탕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요런 식으로 적색 바탕으로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횡단보도에 자전거 표시가 있는 것들이 자전거 횡단도다. 이 자전거의 횡단도가 있는 도로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8번째, 음주운전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156조 벌칙에 의거합니다. 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파스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 취급이에요. 그래서 음주운전 적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찰한테 걸렸을 때, 경찰이 음주 측정을 만약에 걸렸을 때 일반 자전거 취급이라서요. 범칙금이 3만 원입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일반 자전거는 운전면허가 필요 없다고 했죠. 운전면허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파스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 취급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스로틀 자전거는 원동기 취급이라고 했죠. 그래서 운전면허도 취소가 됩니다. 만약에 음주운전 적발되면요. 그리고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 자전거랑 스로틀 자전거의 음주운전 적발 시에 처벌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파스 자전거는 물론 하면 안 되죠. 물론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파스 자전거인데 내가 음주운전 적발 걸렸으면 범칙금이 3만 원이고 운전면허 취소는 없다. 그리고 이제 범칙금은 이제 전과가 안 남아요. 전과가 안 남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횡단보도 무단 횡단을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범칙금이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전과가 남지 않는 그런 거라서 뭐 크게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스로틀 자전거를 탄 상태로 음주운전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벌금은 이제 전과가 남거든요. 벌금은 전과가 남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운전면허도 취소가 된다. 근데 이 운전면허가요, 원동기 면허만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뭐 2종 보통, 뭐 1종 보통 다 취소됩니다. 다 취소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이런 스로틀 자전거를 타셨을 때는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물론 자전거 타고 음주운전 하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또 무서워요. 전기 자전거인데 사고가 났다. 뭐 차를 받거나 뭐 내가 사람을 쳤다. 그러면은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만약에 자전거 타고 음주운전 뭐 경찰한테 그냥 걸리면 뭐 그냥 요 정도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사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회식 가기 전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동네 사람 만나러 술 한잔하러 가면은 이제 술 한잔하고 자전거 타고 이제 집에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경찰한테 걸리면은 범칙금이나 벌금을 내야 되고 운전면허도 취소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태가 커지니까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전기 자전거 관련 법령 정리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전기 자전거 배달 관련이에요. 제가 이거 빨리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배달 시작하려는데 제 채팅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전기 자전거 뭐가 좋아요? 이거예요. 뭐 컬리가 좋아요? 모토벨로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삼천리가 좋아요? 뭐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 동영상 중에 이 전기 자전거 배달 세팅, 이 영상 하나 종결 요거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은 제가 잘 설명해놨으니까 한번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전기 자전거 보험은 들어주나요? 현재 배민 커넥트 있잖아요. 그거는 운전자 보험을 들어줘요. 자동으로. 근데 쿠팡은 운전자 보험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배민을 하는 게 더 안전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배민을 하면은 운전자 보험료 따로 나가요. 따로 나가는데 자전거는 1분에 6원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60분이면은 6년 1시간이면은 360원이겠죠. 참고하시고, 이 운전자 보험 적용은요, 내가 콜을 받은 시간부터 내가 이거를 전달 완료한 시간 동안 가입이 돼요. 배민 운전자 보험이. 그래서 내가 배민은 운행 시작을 누르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신규 배차를 누르죠. 자, 이때는 보험 가입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콜이 들어왔어. 띠리리링 띠리리링 이렇게 울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콜을 수락한 시간부터 내가 음식을 고객한테 전달 완료 한 시간까지 가입이 된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앱을 켜가지고 내가 운행 시작했다고 보험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운행 시작해서 콜을 잡고 나서부터 적용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배민 PM 보험, 만약에 내가 배민을 하다가 다쳤다. 사고 났다. 그러면 이 PM 보험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들어가셔가지고 PM 보험 상담, PM 띄고 보험 띄고 상담, 이거를 검색하면요, 플러스 친구가 떠요. 그럼 그거를 추가해서 상담하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상담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상 범위 있잖아요. 대인은 인당 1억, 최대 3억이고요. 이거는 자기 부담금이 10만 원이에요. 대물은 1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이것도 10만 원이에요. 자기 부담금. 자, 그리고 본인 치료비 500만 원까지 보장이 돼요. 이거는 자기 부담금 20만 원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뭐 다쳤다 그러면은 대인은 인당 1억 최대 3억까지 대물은 1천만 원 본인 치료비 500만 원까지 보장이 되니까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다쳤을 때 그냥 본인 돈으로만 치료하지 마시고 꼭 이 배민 PM 보험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배달 거지 방지를 위해서 배달 사진을 모두 다 찍어야 되나? 이거 제가 어제 그 40대 후반 배달 교육하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영상에 이제 제가 사진을 안 찍으셔도 돼요. 그냥 끝이에요. 라고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제 제가 교육을 잘못했다라고 하시면서 배달 거지들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뭐 쿠거지 방지를 위해서 뭐 사진을 무조건 찍어주는 게 낫다. 뭐 이러는데 이제 이 배달 거지가 뭐냐면요. 음식을 받고 나서도 못 받았다고 모르쇠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배달 문 앞에다가 놓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음식을 자기네 집으로 갖고 간 다음에 고객센터 전화해가지고 못 받았는데요? 못 받았는데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진을 안 찍잖아요. 이 사진을 안 찍으면 우리가 거기다 놨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돈을 물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좀 악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배달거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 당하려면은 내가 배달할 때마다 그 문 앞에다가 놓을 때마다 사진을 다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분들은 뭐 그것도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찍어 놓으면은 뭐 만약에 그럼 배달거지한테 걸리면 나 문 앞에 놨는데요? 사진이라도 제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은 되겠죠. 근데 일단은 저는 이 배달 한 건 한 건 하면서 모든 사진을 다 찍고 그런 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시간 낭비고 핸드폰 용량 낭비라고 생각이 돼요. 뭐 이거를 뭐 일주일치를 찍은 다음에 뭐 이걸 다 삭제하고 뭐 그런다고 하시던데 저는 좀 사실 시간 낭비 용량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그럴 거면은 블랙박스를 그냥 하나 사셔가지고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앱코 티플렉스 오토바이 헬멧 이런 블랙박스가 있거든요. 이게 헬멧 옆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제가 구입처 링크를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 놓을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괜찮으시면 구입을 하세요. 이게 한번 충전을 하면 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4시간 뭐 점심에 쓰고 충전했다가 저녁에 또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16만 5천 원이고요. 그래서 이 블랙박스 사용은 제가 굉장히 추천드려요. 굉장히 추천드리는데 왜 추천을 드리냐면 배달하면서 되게 에피소드가 많아요. 이런 배달거지를 만날 수도 있고요. 이런 배달거지를 만날 수도 있고 뭐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탔는데 어떤 여성분이랑 뭐 아예 접촉도 없었는데 뭐 어떤 분께서 뭐 성추행으로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무고하게 한 적도 있다고 해요. 제가 어떤 유튜버를 동영상을 보니까 뭐 성추행도 뭐 한 적이 있고 내가 사고가 안 났는데 어떤 뭐 보행자가 왜 나를 박았냐 막 이러면서 신고한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예측 불가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저는 블랙박스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사진 막 이렇게 하나하나 찍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시면 블랙박스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드리겠네요. 자, 회사원인데 배달 투잡해도 될까요? 이거는 됩니다. 이거에 관련돼서는 그냥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랄게요. 이 영상을 봐주시고 제 영상 중에 이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공무원인데 배달 투잡해도 되냐? 이것도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안 됩니다. 공무원은 이 영상을 보세요. 이 영상에 제가 공무원 관련된 내용을 좀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 공무원은 왜 안 되는지를 알고 싶으시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딱 검색하시면 첨부 파일이 하나 떠요. 그러면은 요렇게 한글 문서가 되게 많은 게 나오거든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인사혁신처 예규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영리 업무 및 겸직 허가가 있거든요. 근데 영리 업무가 금지예요, 공무원은. 그래서 뭐 어쨌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다 금지해놨어요, 공무원은.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공무원의 직무 능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내가 퇴근하고 나서도 하면 안 된다라고 공무원들은 그거를 규정을 아예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데 다른 이 첨부 파일을 확인하면은 그 밤에 대리운전 있죠. 이것도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러면은 이 대리운전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죠? 배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배달기사 일도 하지 마라. 왜냐? 밤에 이런 투잡을 하잖아요. 밤에 투잡을 하면 그 다음날 일에 지장을 준다는 게 이 예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은 퇴근 후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공무원 관련된 투잡은 따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봐주셔도 되고 일단은 배달 투잡은 공무원은 안 된다. 저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추천 X.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제가 배달 관련해서 너무 질문들이 많아서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쓰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아예 이렇게 핵심 키워드 순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피 접피가 뭐예요? 점심 피크타임.
저녁 피크 타임입니다. 그래서 점심 피크 시간은 이거는 뭐 개개인 지역별로 다르긴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점심 피크는 11시에서 1시까지고요. 저녁 피크는 5시에서 8시까지를 저녁 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가서 배달을 하는 게 좀 시급이 높고 콜도 많아요. 콜다. 자, 콜사는 뭐냐? 아, 이것도 되게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콜라 사이다. 아닙니다. 콜이 사망했다. 콜이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콜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달 일이 별로 없다. 배달 일이 별로 없다. 이게 콜사입니다. 자, 내비. 내비는 뭐 쓰세요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배민 커넥트는요. 나침반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요리조리 돌리면은 그 방향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배민 커넥트는 따로 내비를 안 쓰고요.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저도 내비는 잘 그냥 동네니까 안 쓰는데 만약에 쓴다면 저는 네이버 지도를 추천드려요. 이 네이버 지도가 좋은 점이 뭐냐면 지도가 어떤 상가를 큰 상가를 가잖아요. 큰 상가를 가면 이 배달지 있잖아요. 이게 제가 픽업지죠, 픽업지. 픽업지가 큰 상가에 있는 가게 하나인데 이 위치가 그냥 쿠팡 지도에는 상가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게 상가잖아요. 그러면 위치가 여기로 잡혀요, 그냥. 근데 내가 가려는 그 배달지는 여기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냥 이렇게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못 찾거든요. 내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지 여기를 찾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 지도는 상가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놓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찾기가 좀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비는 네이버 지도를 쓴다. 참고하세요. 자, 거의 뭐 배달거리가 뭐 한 건당 뭐 어디까지 주냐. 막, 저 멀리 동네까지 보내냐라고 하는데, 배달거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 배민은 있잖아요. 배민은 좀 양심이 있어요. 배민은 좀 양심이 있어서, AI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배민은 좀 양심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몇백 미터에서 한 3km 정도까지 주는 것 같고요. 쿠팡이츠는, 얘네들은 그냥 유배를 보내면 저 먼 시골까지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쿠팡 같은 경우는 7km까지 가봤어요. 진짜 가봤어요. 그래서 뭐 한 6,000원 받았나? 근데 쿠팡은 좀 많이 주는 편이고 대부분 제가 한 거는 뭐 1km에서 뭐 한 3km 이내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달 거리는. 자, 현금 결제 요새 하나요? 요새 현금 결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민이랑 쿠팡을 하면서 현금을 가지고 다닐 일은 없어졌습니다. 원래는 뭐 카드 리더기도 뭐 갖고 다니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사전 결제예요. 주문할 때 사전 결제를 하기 때문에 현금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카드 리더기도 필요 없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평균 시급은 어떻나요? 평균 시급 이것도 지역과 시간과 사람에 따라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점심 피크 저녁 피크의 평균 시급을 말하자면 뭐 한 13,000원에서 뭐 한 2만원? 좀 내가 좀 배달이 잘 되는 날은 뭐 2만원까지 찍고 배달이 좀 안 되는 날은 뭐 한 만 얼마 찍는 것 같아요. 막 최저시급 수준은 아니고요. 그거보단 높아요. 그거보다 높고 저는 대략 한 뭐 13,000원에서 16,000원 정도? 요 정도 찍는 것 같아요. 평균 시급. 이거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백팩. 백팩 메고 배달해도 되냐? 그 백팩형이거든요. 백팩형 그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데 또 요거로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 이 백팩을 메면은 계속 음식을 넣었다 뺐다 할 때마다 계속 가방을 벗고 메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자전거 뒤에 뒷짐 안장에다가 가방을 그냥 설치를 했거든요. 가방을 그냥 설치를 했는데 저는 그게 편하고 백팩은 저는 좀 추천하진 않는데 또 선호하시는 분들은 선호한다라고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자. 이거는 피자 실리냐. 제가 그 추천한 가방이 32리터 가방이거든요. 그냥 투잡용으로. 근데 이게 이 배달 가방이요. 크게 말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32리터, 48리터, 그리고 62리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피자가 뭐부터 실리냐 하면은 62리터부터 실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M 사이즈 피자 있잖아요. 미디움 사이즈 피자. 그거는 32리터도 실립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저는 32리터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피자집은 걸러요. 피자집 콜이 안 받아요. 저는 그냥 피자집 콜을 그냥 안 받고요. 그리고 피자집도 배민 커넥트와 쿠팡이츠 안 켜놔요. 활성화를 안 시켜요. 왜냐면은 피자집이 옛날에 배민 커넥트랑 쿠팡이츠 초기에 되게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는 뭐 배달 가방에 대한 개념도 없어가지고 그냥 피자 손으로 터덜터덜 들고 가가지고 고객집에다 전달하고 그래서 피자가 다 식어가지고 클레임을 엄청 받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피자집 사장님들은 배민 커넥트랑 그러니까 배민원이죠. 배민원이랑 쿠팡이츠를 가입을 잘 안 한대요. 그리고 이것도 수단별로 이제 내가 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도보랑 자전거 있죠. 킥보드.
이 사람들한테 배달을 안 준대요. 그냥 무조건 오토바이 이상. 오토바이 이상만 피자집은 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자전거한테 콜이 잘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봤을 때 피자집에서 콜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피자는 저는 거른다. 그래서 저는 뭐 한 42리터? 46리터? 요걸 추천드려요. 그냥 저는 32리터를 씁니다. 근데 한 번도 못 받은 적은 없었어요. 1시간에 몇 건 하냐? 1시간에 대부분 3건에서 4건 하는 것 같아요. 피크 시간에 대부분 이제 한 건 수행하는데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15에서 20분. 그래서 한 시간에를 따지면 4에서 4건. 그래서 시급이 한 13,000원에서 16,000원 한다 말씀드릴게요. 언덕 힘들지 않냐? 전기 자전거로 배달하면요 언덕 많이 힘들지 않아요. 그냥 슝슝슝슝 나가는데 진짜 급경사 있잖아요. 진짜 급경사는 어쩔 수 없지만 언덕이 힘들진 않습니다. 크게. 근데 진짜 급경사로 올라가는 방법은 뭐냐면 스로틀 땡기면서 기아를 1단으로 낮춰요. 페달이 빨리 돌게 기아를 1단으로 낮추고 스로틀을 키면서 페달을 겁나 밟으면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로틀 당기면서 기아는 낮추고 페달을 겁나 막 빨리 돌리면 올라갈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자, 배차 방식은 뭐를 쓰냐?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 배차 방식은 뭐 AI도 있고 뭐 일반도 있잖아요. 배민의 기준으로 저는 AI를 씁니다. 일반은 잘 안 해요. 저는 AI가 그리고 프로모션이 붙어서 더 돈을 많이 줘요. 한 10% 정도 더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 배달이면 플러스 500원을 더 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AI 배차를 하면은 다음 배달도 잡아줘요. 다음 배달 콜도 미리 잡아주기 때문에 저는 AI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뭐 일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반으로 해가지고 거리가 가까운 거 있잖아요. 단타로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일반으로 하면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막 이거 막 계속 보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피크 시간에는 AI를 쓰는 편입니다. 자, 다음 수락률 거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수락률이 낮으면은 나한테 콜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콜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들의 말을 많이 잘 들어보니까 수락률이 막 10%인데도 콜 많이 잘 들어온대요. 그래서 일단은 좀 내가 이걸 봤을 때 이거 진짜 멀고 나한테 너무 비효율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거절하세요. 그런 거는 그냥 거절을 많이 해서 수락률이 뭐 40%, 뭐 30%뭐 이래도 콜은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들은 내용이거든요. 수락률은 배달 콜을 잡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근데 배달 완료율이 있어요. 배달 완료율. 이거는 무조건 90% 이상은 되어야 좋습니다. 이거 그 이상으로 내려가면요 콜 잘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확실하니까 참고하시고, 수락률이 낮은 거는 좀 의미가 별로 없다. 그냥 참고하셔라. 거절할 건 그냥 거절해라. 그리고 이제 배민 같은 경우에는 전달까지 몇 땡땡분 남음, 뭐 픽업까지 땡땡분 남음 뭐 이렇게 떠요. 일반 배차로 했을 때. 막 그래서 이거를 못 지키면 어떡하냐, 그럼 나 페널티 받는 거 아니냐 이런데 페널티 없어요. 그냥 이 전달까지 몇 분 남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참고용입니다. 거기에도 써져 있어요. 앱에도 단순 참고용입니다. 이미 안전에 유의하세요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대충 시간이 뭐 몇 분 가는구나 라고만 쓰시고, 굳이 이거를 꼭 지킬 필요는 없다. 안전에 유의하셔라. 안전 유의 말씀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내야 되냐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저도 어려운 개념이에요. 저도 사실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종소세 신고는 일단은 우리 배달이 경비율 있잖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 써놨는데 경비율이 3.4%예요. 이거를 내가 번 돈에서 이거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 인정액이거든요. 근데 그 전 영상을 보시고, 이 종합소득세 관련된 거는 매년 5월에 신고를 해야 돼요.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4월에서 5월 정도에 영상을 낼게요. 그때 기다려주세요. 자, 배달할 때 자전거 보관 어떻게 하시냐. 그러니까 음식 빼가지고 이제 고객집으로 가잖아요. 그때 동안 자전거 계속 잠그냐, 자물쇠 못 쓰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훔쳐갈 거면 훔쳐가라고 그냥 놔두거든요, 사실. 제가 사는 동네는 CCTV가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저는 무조건 아파트만 가고, 그 현관에 CCTV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CCTV 앞에다가 딱 세워놔요, 일부러. 그래서 훔쳐갈 거면 훔쳐가. 그러면은 뭐 합의금 개꿀이지. 아무튼 뭐 요런 마인드로 저는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뇌울림 3.0 이걸 추천드리고요. 이것도 제가 구매 링크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보시고 사세요. 이 뇌울림 4.0이 뭐냐면, 이렇게 자전거 흔들잖아요. 누가 흔들면 삐용삐용 하고 경보를 엄청 울려요. 그래서 못 훔쳐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있으니까 3만원인가 해요. 되게 싸요. 그래서 하시면 된다. 자, 배달용품. 배달용품은 뭐를 사야 되냐라고 되게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도 제 이전 영상 보세요. 거기 다 설명해놨습니다. 이것도 고정 댓글 보시고.
자, 배민이랑 쿠팡 중에 뭘 선호하나요? 이거는 뭐 대부분 열이면 9 정도는 배민을 선호하세요, 대부분. 쿠팡은 막 유배 보내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배민은 좀 돈도 많이 주고 배민은 돈을 좀 더 단가가 높고 좀 약간 거리도 좀 가깝고 운전자 보험도 들어주고 뭐 약간 그런 장점이 있고요. 쿠팡은 콜이 많아요. 그냥 내가 웬만하면은 콜을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쿠팡은 콜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단가가 낮아요. 그리고 거리가 멀어요. 막 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개인의 성향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배민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아내 명의로 해도 되냐? 이 질문 진짜 많아요. 정말 막 가족 명의로 해도 되냐? 형 명의로 해도 되냐? 아내 명의로 해도 되냐?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특히 공무원분들이 아내 명의로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이 아내 명의로 하면은 일단은 명의 도용이죠. 그죠? 일단은 명의 도용이니까 불법이죠. 그래서 안 되고 이게 걸려요. 생각보다 쉽게 걸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냥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음식점에 갔는데 도착했는데 제가 배달할 음식 있잖아요. 제가 배달할 음식을 다른 라이더가 가져갔어요. 헷갈려가지고 다른 라이더가 제가 배달할 음식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배달할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콜센터 전화해야 되죠. 콜센터. 그러면 콜센터랑 통화하면은 내가 남잔지 여잔지는 딱 나오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게 성별이 다르면은 일단 다른 명의로 하면 굉장히 불리하겠다. 그냥 이게 내가 사고가 나고 싶어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음식점 갔는데 내가 배달할 거를 딴 사람이 실수해서 가져간 거잖아요. 내 잘못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안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무조건 콜센터랑 합의를 해야 되는데 나 이거 배달 취소할 건지 아니면은 여기 기다릴 건지 그 사람이 배달 음식 다시 가지고 올 걸 기다릴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아내 명의로 해버리면은 일단 성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뭐 계정 탈퇴되거나 뭐 불법이니까 잘못하면은 뭐 형사처분도 받지 않을까요? 뭐 아무튼 저는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이런 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족 명의도 추천하진 않아요. 저는 추천드리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네요. 자, 지금까지 전기자전거 배달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다 모아놓은 거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좀 지루하시진 않았나요? 좀 죄송하네요. 근데 제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요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댓글에 굉장히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거든요. 저 답변 진짜 잘 해드려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